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바이오 중에서도 혈관 내피 기능장애라는 조금은 낯선 키워드를 정면으로 들고 있는 기업 큐라클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큐라클은 망막질환 경구용 후보 RIVASTR-ATC6의 이비상 진입 준비, 그리고 당뇨병성 신증 후보 CU일의 이비상 톱라인 공개 기대, 여기에 항체 파이프라인 맵틱스 협업과 합병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 다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5파트로 갑니다. 회사가 뭘 하는지, 파이프라인 구조와 핵심이 뭔지, 업황 왜 망막질환, 신장질환이 돈이 되는지, 그리고 왜 어려운지, 재무체력 매출 구조, 합병 의미, 자금 소요, 차트 수급 어디서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상승 시나리오 vs 리스크, 그리고 대응 전략, 중요한 고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정리입니다. 바이오는 특히 임상 결과 하나로 모든 그림이 바뀌는 업종이기 때문에 결론은 확률 게임입니다. 1. 큐라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큐라클은 혈관 내피 기능장애를 정상화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망막질환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경구제를 노리고, 신장질환 당뇨병성 신증 등 경구제를 노리며, 항체 파이프라인은 맵틱스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확장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바이오 투자에서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리스크 분산 정도의 의미가 큽니다. 큐라클은 그 중에서도 시장이 제일 크게 보는 축이 RIVASTR-ATC6 망막질환 경구 치료 제2비상 진입 준비, CU일 당뇨병성 신증 경구 치료 제2비상 데이터 사업화 기대, 이 두 개로 요약됩니다. 2. 업황 1. 망막질환 DME 시장이 왜 크냐? 당뇨가 늘면 합병증도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망막 합병증은 환자 삶의 질을 직접 때리는 질환이죠. 현재 표준 치료는 대체로 안구 내 주사 NT-VEGF 계열 중심입니다.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고 병원 내원 부담이 크고 장기 치료 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라는 꿈은 단순합니다. 효과가 유지되면서 주사 부담을 줄이는 치료 옵션. 큐라클이 던지는 메시지가 여기와 맞물립니다. 경구용 먹는 치료제로 망막질환을 건드리겠다는 방향 자체가 시장의 기대를 만들어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망막질환은 임상에서 평가지표 시력, OCT 두께 등가 까다롭고 표준 치료가 강력하기 때문에 비교 설계가 어렵고 경구제는 눈에 충분히 도달하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한 번만 잘 나오면 대박이지만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이 정말 많아요. 3. 업황 2. 당뇨병성 신증 CKD 신장 시장이 왜 핵심이냐? 신장 쪽은 더 잔인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고 진행되면 투석 이식까지 갑니다. 당뇨 환자에서 신증은 흔하고 그래서 환자군도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치료가 없냐가 아니라 기존 치료가 완전한 해결이냐예요. 시장에는 이미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억제 중심이고 환자군에 따라 효과 편차가 있고 장기 안전성병용 전략이 항상 이슈입니다. 큐라클의 CU일이 잘 풀리면 새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 파이프라인 정리. 뭐가 모멘텀이고 뭐가 장기냐. 여기서부터는 시간표로 정리할게요. ARIVASTR-ATC6 망막질환 경구 치료제 글로벌 CRO 계약을 맺고 임상 2비상 IND를 상반기 중 준비 신청 흐름이 시장 모멘텀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움직이는 트리거는 보통 3개입니다. IND 제출 승인, 첫 환자 등록 FPI, 중간 데이터 탑라인 일정 가시화, BCU일 당뇨병성 신증, 국내 2비상은 톱라인 발표가 핵심 촉매로 거론돼 왔고 결과가 좋으면 기술 이전 공동 개발 3상 전략 얘기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냉정 포인트도 같이 보죠. CU일은 좋으면 딜이고 애매하면 조용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거든요. C 항체 파이프라인 맵틱스 협업. 맵틱스와의 협업은 단기 주가 재료라기보다 후속 딜 가능성 옵션에 가까워요. MTA가 늘었다, 텀시트 단계다 같은 키워드는 기대를 만들지만 실제 계약은 변수가 많습니다. 5. 재무체력 버틸 수 있나가 바이오의 핵심. 바이오는 결국 체력 싸움입니다. 임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계속 들어가요. 최근 수치로 보면 큐라클은 영업이익이 적자 구간이고 ROE도 낮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이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이 바이오에 대해 늘 묻는 질문 때문이에요. 다음 임상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지? 여기서 큐라클이 내세우는 그림 중 하나가 대성 팜텍 흡수합병입니다.
공시상 합병 일정은 2026년 2월 2일 등기 2월 13일 신주 상장 예정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 합병을 시장은 두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긍정 해석 매출 기반 현금 흐름 기반을 만들고 임상 지속 체력을 보강, 부정 해석 본업 신약의 가시성이 약할수록 다른 축을 붙이는 것 아니냐.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병은 호재약재가 아니라 재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6. 차트 수급 사람들이 흔들리는 가격대는 보통 여기다. 차트는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싸우는 구간을 보는 도구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52주 변동폭이 꽤 크고 52주 고점 저점 구간이 표시됩니다. 제가 차트에서 보는 핵심은 3개입니다. 대형 거래량이 터진 봉의 가격대. 이 구간은 나중에 지지저항이 됩니다. 임상 뉴스가 뜬 날의 종가. 바이오는 뉴스 종가가 심리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 자금 조달 같은 이벤트 전후의 가격대. 수급이 한번 바뀌면 예전 패턴이 안 먹힐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뉴스가 뜬 날 이후 23일의 고점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 분할 기준을 세우기. 중기 스윙이라면 IND 톱9들처럼 이벤트 캘린더를 쪼개서 분할 진입, 분할 청산. 장기라면 이 회사는 아직 실적주가 아니라 이벤트주 성격이 강하니 내 비중을 작은 단위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7. 상승 재료 추가 상승을 만드는 트리거는 뭐냐? 제가 큐라클의 추가 상승 트리거를 현실적으로 뽑으면 5개입니다. 1. C6 2비상 IND의 진행이 예정대로 찍히는지. 바이오는 지연이 흔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성과보다 일정 준수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 C1 톱라인이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는지. 바이오는 결과가 좋더라도 통계적으로 애매하거나 하위권만 좁거나 안전성에서 잡음이 생기면 주가가 곧장 꺾이기도 합니다. 3맵틱스 협업 항체 파이프라인에서 실제 계약이 나오는지. MTA는 흥미지만 시장은 결국 계약서에 반응합니다. 4. 합병 이후 재무 숫자가 눈에 보이게 바뀌는지. 합병은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실제 분기 숫자가 확인돼야 합니다. 5. 바이오 섹터 자체의 온도. 이건 회사가 컨트롤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이오는 섹터 장이 오면 쉽게 날고 꺼지면 같이 꺼집니다. 8. 리스크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 여기는 제가 일부러 더 길게 말할게요. 바이오는 리스크를 짧게 말하면 사고 납니다. 리스크 1. 임상 실패 또는 애매한 성공. 성공 실패의 이분법이 아니라 애매하게 나오면 기대가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리스크 2. 자금 조달 희석. 임상이 길어지면 돈이 필요합니다. 희석은 악이 아니라 회사 생존 비용일 수 있어요. 다만 투자자는 그 속도와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리스크 3. 경쟁 구도. 망막 질환은 이미 강력한 표준 치료가 있고 신장 질환도 경쟁이 계속 생깁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시장은 결국 데이터로 비교합니다. 리스크 4. 이벤트 공백기. 바이오는 일정이 비면 주가도 잘 쉽니다. 이건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특성이에요. 9. 대응 전략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쪼개기. 여기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바이오를 볼 때 항상 3가지 시나리오로 쪼갭니다. 시나리오 A 가장 좋은 흐름. C6 EBIND가 계획대로 진행. C1 톱라인이 명확하게 좋음. 이어서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협상 뉴스가 붙음. 이 경우는 주가가 계단식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초보 투자자가 하는 실수는 하나입니다. 한 번에 몰빵. 전략은 반대로 가야 합니다. 1차 이벤트 전 기대 구간에서 일부, 2차 이벤트 확인 후 눌림에서 일부, 3차 다음 이벤트까지는 비중 유지가 아니라 비중 관리. 시나리오 B 무난하지만 애매한 흐름. 일정은 진행되지만 데이터가 엄청 좋다가 아니라 해석이 갈리는 수준. 이때 주가는 보통 올랐다가 다시 꺼지고 또 이벤트 때 반응하는 파도형이 됩니다. 전략은 이렇게요. 욕심을 줄이고 기술적 지지 구간에서만 분할, 손절 기준을 기분이 아니라 가격으로 고정. 시나리오 C 악재 또는 지연, IND 지연, 데이터가 기대 이하, 혹은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짐. 이 경우는 대응이 단순합니다. 비중을 줄이고 다음 체크포인트까지 기다리는 것. 바이오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악재가 떴는데 내 희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10.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큐라클은 지금 시점에서 실적 성장주라기보다 임상사업화 이벤트가 주가를 주도하는 바이오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력은 C6 EB 진입의 속도, C1 데이터의 설득력, 그리고 실제 딜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한 줄로 정리할게요.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이벤트를 쪼개서 확률을 관리하는 투자. 이게 바이오에서 계좌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10일, 오늘은 큐라크를 차트, 재무체력, 업황, 모멘텀, 리스크까지 전부 묶어서 정리해봤습니다.